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거의 3% 가깝게 빠지면서요. 2100선 겨우 지켜냈고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5% 넘게 빠지면서 일주일 만에 3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63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슈픽앤코리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매출액 835억 원,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8억 원을 기록하면서 2%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14.1%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3% 영업이익률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신규 브랜드 관련된 마케팅 확대에 따른 광고 선전비 증가고요. 2020년 대비해서 지금 마케팅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보급형 기기의 출시 때문에 외형 성장이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존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인도나 새로운 지역으로 좀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의 미국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이제 연말까지 이제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슈픽앤코리아 아까 제가 아마존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65,000원, 언저라인 4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12선까지 오늘 시장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52,6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합권 81,7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41,700원대 바라봅니다. 지난주 17만 원 선 깨졌던 네이버 오늘도 167,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1%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요. 124,500원 선 바라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나쁘지 않은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6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38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6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요. 2%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8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9위권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9위권 강보합권 30만 1,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0위권 43,900원대 바라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 631포인트 바라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이 바이오 종목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HLB가 5%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요. 13만 원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CJER 0.6% 상승세 15만 2,8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17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목요일에 8% 이상 급등했던 금요일에는 그만큼 빠졌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7만 8,100원대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양상입니다. 일단 헬릭슨에서 6위권 1% 가까운 상승 흐름 92,000원대에서 93,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7위권에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0.03% 약보합권, 그리고 8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KMW를 제치고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KMW 9위권 0.8% 다시 한번 하락 흐름 탑니다. 44,900원대, 45,000원대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8,8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웹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 최낙철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수익률 현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김재성 팀장의 네이버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됐는데 현재 수익률 4%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7위는 차동환 차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5%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보광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5.13%, 그리고 5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6.46%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구글재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7%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리뷰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부터 3위까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에는 정의준 소장의 비덴트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7.47%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채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9%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고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3주 정도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세 자릿수입니다. 109.0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11월 18일에 구글재지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7%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지주들 중에서 한창재지랑 구글재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재지 업종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글재지랑 한창재지가 둘 다 다른 거에 얽혀 있는데 한창재지는 지금 정치 테마주에 얽혀 있어서 지금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공수처법이랑 선거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살아있는 한 이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가 살아있는 것 같고요. 구글재지는 지금 위로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이게 되게 이슈가 두 개가 다른데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죠. 이거는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다가 구글재지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번 달에 치솟았어요. 그렇죠? 11월 달에. 그리고 한창재지는 지금 박스권에 있는 이유는 지금 야당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구글재지는 지금 구글그래핀이라는 자회사가 계속해서 어떤 실적까지는 아닌데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의 소식을 계속 내면서 박스권 돌파를 했어요. 박스권 돌파를 종가로 못했어요. 지금. 그쵸? 뚫었었는데 8,300원까지 뚫어버려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밀려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일단은 봉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지업종이 원래 안 움직이거든요. 다른 거 보세요. 아세아재지나 영풍재지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지업종의 어떤 지금 성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죠? 만약에 제지업종이 좋거나 나쁜 거로 움직인다면 지금 다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친 거거든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제지주 그냥 막 친 거예요. 그냥. 근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계획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영풍재지, 한솔재지, 아세재지가
지금 한 1.5초 만에 제가 그냥 떠올라서 친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지업종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제지업종, 종이나 박스를 파는 제지업종의 지금 특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 기업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제지나 국일제지는 전혀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그림만 봐도 아는 거죠. 아, 이거는 제지업종 때문에, 제지업종의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국일제지는 제지업종을 떠나서 아예 지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혼자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지업종이 다 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제지업종이 이제 맨날 말한 중국 제가 앞에서 맨날 말했잖아요. 제지업종이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은 이유도 있다. 중국이 폐지 수입을 제한을 해서 원가 마진이 높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모바일이 새벽 쇼핑이 막 흥행하면서 엄청 지금 박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은 지금 안 움직이고 지금 쉬고 있다고요. 근데 국일제지는 지금 그래핀이라는 지금 미래의 신소재에 대한 그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다 따르게 걸려 있는데 지금 정치 테마보다는 그래핀 테마에 걸려 있는 이 제지주가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1위 종목이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아산업이. 그게 지금 그것도 지금 정치인 테마로 걸려서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국일제지로 조금 추격이라면 추격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종가로는 못 들어서 아쉬운데 지금 아직 조금 남았고, 그렇죠? 11월 달 거래일도 좀 남았고 12월 달 지금 시작이 되면서 봉이 좀 7,000원 이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번 연도 안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초에는 다시 재급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재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는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4개월을 끌었는데 만약에 이게 세력이 관리를 한 거라면 여기 이 4개월을 끌면서 작업을 한 거에 성과를 결실을 맺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수익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을 작업해놓고 수익을 안 얻고 그냥 떠난다? 이거는 세력으로서는 그러니까 물론 세력이 실패하고 손을 털고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 11월 11일에 롯데 정보통신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 2% 가깝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롯데그룹 내 정보 시스템을 관련된 설비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가 약세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식들도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는 주식인데 아무래도 중형주이다 보니까 시총 자체도 크고 그리고 움직임이 어느 정도 큰 변동폭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42,700원에서 46,400원 이 부근까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이번에 상승을 하고 나서 계속 이번에 또 46,400원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4,1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60일선은 계속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N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46,4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가 아무래도 성수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지수 투심의 환경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일수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수 면에서. 왜냐면 미국 증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맨날 지금 재선이 흔들린다, 탄핵 절차가 지금 하원에서 밟고 있다, 이래서 흔들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가 경제의 어떤 가장 거울이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좋잖아요, 사실.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미국인들은.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대를 해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도 말할 때 제가 커플링 될 거다, 계속 가면은. 근데 이게 미국만 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못 따라,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차트랑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은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또 여기서 뭐 밀리고, 뭐 이동평균선 다 뭐 좋아요. 각자 갖고 있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뭐 있겠죠. 근데 뭐 대표적인 장기 이동평균선들의 또 저항을 기가 막히게 정확히 받고 또 떨어지면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는 막 이게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미국 증시처럼 그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주가 막 가려고 하다가 조금 주춤해요. 그렇죠? 지금 뭐 그 1등주, 2등주, 3등주 해서 막 가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또 알펜다졸 관련해서 개구충제 관련해서 가려고 하다가 조금 용두사미로 끝나고 바이오가 잠잠한 가운데 다른 뭐 어떤 특이한 것들이 안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말한 약간 정치인 테마나 이런 것들이 뭐 국소적으로 움직이는 형국이라서 그런 것들을 공략을 잘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그 정치 테마주 사실 무섭잖아요. 진짜 엄청난 수익을 줬다가도 막 폭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맨날 새벽에 미국장 보고 일어나면 우리나라 좋겠거니 했는데 또 안 좋고 계속 그런 식이라 그래서 조금 뭐 대형주 하시는 분들 좀 쉬셔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도 조금 그런 테마주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MSCI 정기 변경이 27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의 흐름이 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빠진다고 하면 또 지수가 밀리는 양상이 보이지만 결국 정기 변경, 기존까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의 큰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테마주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치 관련주,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계절적 요인 관련주 그리고 실적 관련주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조정 기간에 대비해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거의 3% 가깝게 빠지면서 2100선 겨우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주간 기준으로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3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63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MSCI 이 지수 편입과 관련된 대규모 외국인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 하락세가 나왔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더불어서 MSCI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증시 반등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이상 상승세 나옵니다. 5만 1,000원대에서 5만 2,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입니다. 마찬가지로 8만 1,000원대에서 8만 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이상의 강세 4만 2,200원대,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요. 전장보다 1,000원 오른 12만 4,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오늘 힘 받습니다. 1% 이상의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38만 9,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39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고 현대모비스 1% 가깝게 빠집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57%의 강보합권 17만 6천 원대,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갑니다. 1% 가깝게 상승입니다. 30만 3,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1분 만에 16포인트 올려내면서 2110선 회복이 됐고요. 211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강한데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640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양시장 흐름 좋은 가운데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갭상승 49,000원대까지 올라왔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27,3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3위권에는 CJ ENM 강보합권, 펄어비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놓쳤던 18만 원 선까지 가깝게 박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5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3% 가깝게 갭상승하면서 8만 원대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폭도 좀 큰 상황인데 헬릭스미스가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4,400원대 휴재 강보합권 그리고 SK머트리얼즈, KMW 제치고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도 1% 강세로 흘러갑니다. 173,800원대까지 그리고 KMW 0.5% 상승 흐름 45,5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도 갑니다. 2% 가깝게 상승.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받고 있죠. 1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먼저 신희수 소장님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던데 보니까 뽀로로랑 핑크퐁, 아기상어 워낙 유명한데 그다음 요즘에 보니까 타요도 꽤 오래됐어요. 타요 띠띠뽀 새로 나왔더라고요. 타요가 버스인데 이제 띠띠뽀는 기차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넘어갈 때 이제 캐리아 친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령대죠.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이제 실사 인물도 등장하면서 옛날에는 뽀뽀뽀라는 그런 공중파 채널에서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유튜브나 IPTV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캐리와 친구들인데 거기 엘리 언니라는 언니가 나와서 막 또 진행도 하고 엘리가 간다 해가지고 캐리와 친구들 캐릭터를 데리고 어디를 방문을 해서 하루 농장을 방문을 해서 농장에서 애들하고 새싹도 심고 이런 것도 방송을 해요. 근데 그 캐리소프트가 상장을 했는데 이제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상장 기념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거기 한국거래소에 가서 상장 딱 기업을 했을 때 이제 기업 임직원들이 가갖고 촬영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캐리소프트는 워낙에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캐릭터 탈을 쓰고 직접 여기 사진을 찍었어요. 코스닥 상장해가지고 캐리소프트 2019년 10월 29일에 되게 표정이 밝아요. 가운데 분이 꽃다발 드신 분이 대표이사 분이거든요. 이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대표이사 박창신 씨고 이거 IR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IR고에 IR 자료에 이제 다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IR고에서 이제 기업 탐방도 갔는데 엘리 언니가 직접 가셨어요. 되게 이쁘게 머리 따가지고 아무래도 유아 컨텐츠나 아동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기업 탐방도 너무나 재밌어요. 사실 기업 탐방 가는 컨텐츠를 보면 사실 딱딱하잖아요. 주식 담당자 만나가지고 뻔하게 영업이익이 어쩌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엘리 언니가 가서 그냥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중국어 잘해요? 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이러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대기업을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좀 자유스럽고 그렇죠. 자유분방하고 복지도 좋고 이러면서 중소규모에서 좀 크는 회사를 원하시는 분도 많은데 약간 이런 좀 창의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유튜브로 시작을 했거든요. IR고에 들어가면 IR 자료와 IPO 당시에 결과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짧게나마 보면은 공모밴드 최상단인 9,000원으로 공모가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1067대 1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청약 경쟁률도 900% 넘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관과 일반 공모에서 엄청난 열기를 띄웠던 종목이고, 그래서 여기 소감문을 발표를 했는데, 소감문에서 지금 메이크 키즈 해피, 이게 회사 모토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아시아의 디즈니가 되겠다. 물론 지금 사실 지금 좀 부러워요. 겨울왕국2 워낙에 지금 사실 독과점이라고 하지만
그 또 한쪽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명량 때는 안 그랬냐?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사실 공부하면 안 해요. 사실 겨울왕국토가 사실 이게 재밌어서 가지. 지금 애들이 뭐 단체 관람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말 안 듣고 이러는데 재미없으면 그걸 가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뭐 단체 관람 많다 뭐 이렇게 약간 비하하잖아요. 근데 겨울왕국토의 컨텐츠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많은 관객 수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겨울왕국토 참 부럽죠. 디즈니가 만들어서 어른들도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뽀로로도 지금 뭐 영화 극장에 걸리긴 하지만 1등을 하진 못하거든요. 박스 오피스. 근데 겨울왕국토는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니. 그래서 뭐 아시아의 디즈니를 표방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그 핑크퐁을 만든 삼성 출판사라던가 뭐 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꾼다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그런 킬러 컨텐츠나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주 크게 크기에는 좀 작지만 이제 다 그런 걸 보고 달려가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여기 플랫폼을 보면 IR 자료에 2014년에 유튜브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에 네이버 TV에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15년부터 이 유료 방송 IPTV에 이 본격적으로 많이 진출해요. SK, KT, LGU 플러스 VOD에 다 진출해서 여기에다 VOD를 뿌리면서 각 가정에서 IPTV를 보는 그 어린아이들이 이걸 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그 얼마 전에는 지금 그 이프뮤직이라는 중국의 그 공연기획 배급 업체랑 합작 사업을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뽀로로나 핑크퐁을 봐도 뮤지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점차 넓혀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캐리소프트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좀 그 이런 그 키즈 컨텐츠 관련 업체들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성이 등장을 했다. 캐리소프트는 지금 밑바닥을 막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10,000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10,000원대를 약간 넘어 있죠. 손절가 9,500원, 목표가는 1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지금 그 날씨가 오늘 이제 가장 추워졌어요. 올 들어서. 그래서 라면이 굉장히 또 땡기실 거예요. 뭐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추운데 약간 막 친구가 막 김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먹고 있고 막 이런 거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호빵도 그렇고. 근데 삼리식품은 사실 안 움직이거든요. SP3이. 근데 삼양식품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2018년에 그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내려왔는데 다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11월 11일 날 중국 광군제, 그때 광군제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날이었는데 이게 엄청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가 어떤 연말에 슈퍼 소비 시즌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날들이 되어버렸는데 한국 식품 중에서 불닭볶음면이 11월 11일 하루요. 우리나라는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퇴색됐죠. 지금 이번에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가래떡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그 좋은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국 식품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농심의 신라면도 이긴 거라는 지금 하루를 치면은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에 말이죠. 10월 25일 그 전으로 들어가면은 얼마 전이죠. 11월 11일 전에 중국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유베이라는 업체랑 총판 계약을 연장했어요. 유베이가 여기 해외 직구 브랜드 마케팅 창고 물류 서비스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 업체가 진출을 했을 때 사실 유통을 누가 잘 시켜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유명한 아이템이면 더 성공 가능성이 높겠지만 누가 홍보, 마케팅, 유통을 잘해주느냐. 왜냐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사장돼 버리는 것도 많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삼양식품은 유베이랑 지금 만족을 했는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11월 11일 날 불닭볶음면 한국식품을 최고치 달성했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이 10만 원을 앞두고 다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금 불닭볶음면을 아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주가에서는 조금 관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불닭볶음면 먹고 저는 바로 뱉었거든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신라면하고는 제가 왜 먹어봤냐면 매운 게 싫어도 왜 먹어봤냐면 제가 계속 그 신라면하고 다른 매운맛을 찾았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불닭볶음면을 안 먹어봤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나 혼자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 왜 이 안 먹었는데 이거 맛을 아는 척하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먹어봤거든요. 신라면하고 매운맛이 완전 다른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매워서 그냥 버렸어요. 까르보나라 불닭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맵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불닭볶음면이 왜 여기서 더 히트를 쳤냐면 중국에는 볶음면이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없대요, 지금. 볶음면이. 그러니까 그걸 뚫은 거예요. 신라면이라는 뭐 면은 많이 있어, 유탕면이나 이런 거는. 근데 볶음면이 없어서, 그래서 불닭볶음면 하나로 저는 얼마나 갈까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강하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85,000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액트로입니다. 동사는 2012년에 설립되어 모바일 액추에이터, 자동화 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의 핵심 부품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고사양용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고사양 스마트폰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겨냥한 당사의 특허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스프링 타입의 보급형 OIS 등 개발하여 향후 규모의 경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호실적 시연, 4분기도 신규 제품 매출 발생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9년 3분기 매출액은 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2% 증가,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로 호실적을 시연했습니다. 매출액을 98%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의 매출액은 68% 성장하여 전사 매출액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8월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의 향 매출액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카메라 성능 향상에 따른 수혜를 입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 확대에 따라 동반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12%로 양호한 수익성을 이어갔습니다. 3분기에도 이어 4분기도 신규 제품 매출 발생으로 인한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질수록 액추에이터도 달라지는 측면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사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멀티 카메라 채용 확대가 함께 폴디줌 카메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디줌 장망경 구조로 프리즘을 통해 산불을 인식하는 방식을 활용해 카메라의 두께 증가 없이 고배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 2배쯤을 획기적으로 증가한 사양으로 2020년에는 카메라 모듈 산업에서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고 동사는 이미 폴디드 줌을 위한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를 이미 쌓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 자동화로 고수익성 확보 측면과 베트남 신공장 증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라 집중했으며 생산 장비를 자체 제작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유일 제조 공정 내 자체 개발 자동화 설비를 적용해서 높은 생산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을 추진을 위해 베트남 2공장도 2019년 말 완공 및 2020년에는 가동이 예정인 만큼 추가 생산 인프라를 통한 중장기 성장력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는 만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RFHIC입니다. 동사는 무선통신 및 방위 산업에 활용하는 GAN 트랜지스터, GAN 전력폭 증기와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GAN 트랜지스터가 60%, GAN 전력 제품기가 37%, GAN MMIC가 1.3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GAN 트랜지스터와 GAN 전력 제품기로 동사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유일하게 GAN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점에서 동사가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4분기 실적 회복 국면 측면입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전분기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354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감소, 영업이익은 9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순이익은 87억 원에서 25억으로 감소하면서 주가도 48,000원대에서 3만 원 중반대까지 감소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66억 원, 55억 원으로 3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통한 일본 KDDI 매출을 시작으로 해외 5G 수혜가 본격적이 될 전망이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일본 수출 물량은 4분기의 실적이 일부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 영업이익 2.3배 성장 측면입니다.
올해 동사는 화웨이 때문에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화웨이 매출 급감 우려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중국의 5G 상용화에 따라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국이 중요하지만 미국, 일본, 인도 지역에서 매출이 더 중요한데 이 삼성과 노키아를 통해 GAN 트랜지스터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기대를 갖게 하게 합니다. 3분기에는 영업 적자에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며 2020년 2분기에는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연간으로 올해 2.3배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중국 내수용 화웨이 매출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과 노키아를 통한 미국, 일본, 인도 시장에서도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삼성전자 햄버거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장비 MS를 마켓 쉐어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5G에 집중하면서 GAN 트랜지스터가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우선 동사가 4분기 실적 회복에 이어 2020년에는 이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3GHz에 대한 이상의 고주파수 본격 사용에 따라 장비업체들의 GAN 트랜지스터가 재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이후 삼성전자 향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2020년에는 과거 매출이 미비하였던 노키아 매출 역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만 원, 소재가는 27,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이오제네틱스입니다. 일단 항암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 학술지에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2% 이상 급등했는데 오늘 8,660원대까지 고가를 높였고요. 현재는 8,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소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이 이제 뭐 커가고 미래의 그 성장의 주역인 업종은 맞는데 뭐 계속 그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바이오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 왜냐면 후보 물질 중에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개발되는 거는 너무나 비율이 낮고 이번에 SK 바이오랜드가 뭐 히트를 쳐서 뭐 많이 올라갔지만 그런 그 결과는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 학술제 게재가 된다고 해서 뭐 신약 개발되는 거 아니고 중간에 뭐 팔아서 돈을 뭐 얻어내면 되는데 뭐 그것도 100% 가능성 없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바이오제네틱스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 싶으실 텐데 유니더스예요. 2017년에 사명 변경이 되었고 롱러브라는 콘돔을 그 주제품으로 하는 오카모토사와 경쟁해서 일본 불매운동을 할 때 바이오제네틱스가 그 우리나라 그 국산 콘돔이라고 그 불매운동 수혜주로 뜨기도 했던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 메르스 때는 또 뭐 예방할 수 있다고 뭐 그것도 뜨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콘돔 매출이 60%가 넘어요. 그 다음 장갑 매출이 20% 정도고 80%가 콘돔이랑 장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를 사업을 시작한다고 2017년에 사면 변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학술제 재개되고 뭐 또 후보물질이 쇠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인데요.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개봉 4일차 만에 400만을 돌파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 이상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낙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겨울왕국 2로 이제 관련주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그 전에는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개봉 결과치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 결과 기대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왕국의 흥에 따라 결국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저항선은 2,600원 부근입니다. 2,60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2,6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결국 기대감에 의해서 결국 주가가 움직이고 단기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 지지선 2,171원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스탁스탈 이 최강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18일에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자체가 이제 5G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이낙연 정치 인맥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데 재료 자체가 이제 계속 살아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슈적으로 계속 나올 재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재료적인 부분만 봤을 때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홀딩 하셔도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일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네이버를 지금 뭐 이제 3%에서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제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잘 되면서 한 번 더 이제 이평선이 이제 수렴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목표가를 이제 6,500원 정도로 조금 잡아놨는데 추세 자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제 강력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 자체가 다 상승하면서 웬만한 개인 보유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승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조정을 주는 종목을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이제 유니스입니다. 일단 이제 유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기 생산 및 이제 풍력 발전 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 보조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 시스템과 이 풍력 발전 타워 등 풍력 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제 국내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고요. 이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 발전 단지를 이제 조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풍력 발전 시장은 이제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환경 보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이제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이 유니슨이 이제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신재생 발전 시설을 목표로 이제 내년에 착공이 되고요. 이 육상 태양광 그리고 이제 수상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이제 연료 전지 등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겠다. 라는 이제 계획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790kW 직접 구동형 풍력 터빈 개발에 이제 성공한 데 이어서 처음으로 이 풍력 터빈을 수출하면서 국내 대표적 풍력 발전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제 과제를 수행하며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성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2일에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 이후 매물 소화를 그리면서 이제 N자형 패턴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이제 금일 유니스는 개별 종목으로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N자형 패턴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부터 이제 21선 920원까지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5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21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2100선에서 마감됐는데 16포인트 정도 갭상승하면서 16선에서 출발했지만요. 이게 최저고요. 9분 만에 10포인트를 다시 한번 올려내면서 2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이끕니다. 16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 매도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거래 대금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1.7%의 상승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IT 투톱 종목들이 오늘 시장 이끕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도 강보합권, 현대차까지 모두 강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 흐름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3% 이상 상승 3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2%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빠졌던 만큼 오릅니다. 17만 9천 원대.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강세 나타나는데요. 1.5%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지난주 빠졌던 만큼 오르는데 마찬가지로 30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신한지주 강보합권에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강세입니다. 일단 1% 이상의 강세, 6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640선에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2포인트까지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만이 소폭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소극적으로 매도 포지션 취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다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마찬가지로 램시마 SC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49,9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5만 원대 목전을 두고 있고 HLB가 2%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2만 7,300원대. CJENM은 오늘도 약보합권 이어가는데요. 15만 1,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7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는 8만 1,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헬릭스미스와 파라다이스가 모두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있는 만큼 오릅니다. 3% 가깝게 급등,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4%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KMW는 오늘도 빠집니다. 5G 관련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4만 5천 원대 다시 한번 이탈이 됐고 4만 4,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가깝게 내리면서 1,177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그 최저가를 친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D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장세 자체가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 장세는 일단 끝났다.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실적과 관련해 갖고 뭐 좋던 나쁘던 뭐 하락하던 뭐 상승하던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장이 편성되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C 역시 그 3분기 실적 저주로 인해서 최저가로 다 이제 하락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내재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2,100원대 가격은 좀 더 이제 과분한 하락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회사는 그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헬릭 스미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큰 대형의 오토바이의 이제 엔진을 생산한다든가 그리고 일반 뭐 기아라든가 뭐 현대 전반적으로 그리고 중국의 뭐 진리 자동차 여기에 이제 트랜스미션을 이제 생산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그 종속회사이자 제인모터스를 통해서 전기 화물차를 생산해 갖고 일반 그 택배 회사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지금 두 가지 트렌드,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트랜스미션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하고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중심의 어떤 부품 개발을 주력을 하면서 새롭게 미래 먹거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갖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못 간 이유는 지난번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 갖고 자금을 이제 수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대기 물량들이 지속해서 출회되면서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하락권에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도 흐름 자체가 최근에 그 낙폭에 대한 반등이 이뤄질 때 특히 이제 뭐 내재적인 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점을 매수를 해둔다 그러면은 수익률 내기에는 괜찮은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가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워낙 좀 시가가 높게 잡다 보니까 종목들도 다 떠서 올라가가지고 단기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하나에 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업종별로 봤을 때도 뭐 거의 빠지는 업종이 없이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죠.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찾기가 더 쉬울 정도로 그런 시장이 돼버렸는데, 뭐 성울울벽이라든가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뭐 종이목재,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 인터넷 빼놓고는 전부 다 전업종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우리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으로는 좀 많이 좀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지수 장세를 좀 끌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대형주 쪽에서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지금 코스피 같은 거 대형주가 1.02%, 중형주 같은 0.63%, 소형주 같은 0.67%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대형주가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좀 더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 좀 시장이 좀 들어와 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뭐 장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기관 쪽에서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장 초반 좀 지나고 나서 중반 정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요. 뭐 여러분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어제 금요일이었죠. 시황에 대해서 뭐 다 접하실 거라고 좀 예상이 됐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좀 알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는 뭐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언제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보면은 원래 협상하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또 아직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락가락한 마음 또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아세안에 대한 특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회담에서의 정상회의에서의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또 이것도 여러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뭐 지소미 연장에 대한 우리나라에 발표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와 또 일본과의 또 이야기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 또
주가에서 지소미아 쪽에 대한 다시 또 언급할지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 이번 주에 25일부터 29일이죠. 오늘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소비주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10월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국가활동지수하고, 그다음에 11월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제조업지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들 좀 노력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일 쪽에서죠. 11월 IFO 기업 환경지수입니다. 시장에서 예상치는 95.0. 그다음에 이전치는 94.6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치가 좀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 체감 지수라는 게 독일 기업의 현재 상황을 평가한 다음에 6개월간의 경기 예상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세터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종목들이 워낙 지금 많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봤을 때 코스닥 쪽에서 지금 한 1000개가 넘게 좀 상승했고, 오히려 하락 종목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72개 상승, 하락 종목 146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 특히 이제 SK 쪽에서의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SK 바이오랜드가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제약주들 관련된 종목들, 제약주들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 관련해서의 그 소비주들, 여행주들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안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렇게 좀 훌륭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화학주, 아람코가 IPO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장이 되면서 화학주들도 정역주들이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재가 호재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악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좀 찍고 좀 상승하는 흐름을 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일적 화학주들 정말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 정치 테마주들 내년 총선 있죠. 이거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 최소한 선거 일주일 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낚아채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어니큐브를 여러분께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워낙 그 종목들이 다 같이 시가를 높게 잡고 올라가가지고 좀 비교하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가 대비 살짝 지금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조금 기회를 좀 엿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니큐브 같은 각종 화학 제품 및 건설 자재들을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유통을 좀 하고 있다.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MMA라든가 BAM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자재 쪽에서는 목재 싱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머 및 실리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회사 나노이닉스를 통해서 이 고급 디지털 인쇄기를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은나노 아이어가 있는데요. 이게 은나노 아이어를 회사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폴더폰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중에서 갤럭시 폴더폰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나노 아이어가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그라비라든가 슬로타이 등 연소 코팅 공정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터치 패널이죠. 대면적의 큰 면적의 터치 패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 종이, 그다음에 PDLC, 그다음에 유리 발광 다이오드, 오일이죠. 그다음에 스마트 인도어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파 차폐형 투명 전도성 필름이라든가 건축 인테리어 및 태양 전지, 투명 발열 필름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 태양 전지에 사용된다는 거 보면은 이렇게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관련해서 신체형 쪽으로도 이 종목이 테마가 엮일 수 있다는 부분,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출 구성을 좀 봤을 때 골고루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이 매출 구조가 좀 치워진다면은, 물론 이제 그 업종이 대세 상승의 업종이 나온다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매출이 좀 치어져 있는 것보다는 골고루 매출이 좀 잡혀 있는 게 오히려 좀 리스크를 또 방어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케미칼 쪽에 한 40%, 그다음에 건축 자재가 25%, 그다음에 폴리머가 20%, PMP가 10% 수준에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15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5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